S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을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착중 순서입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은 안착중,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 현안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사퇴를 반려를 하고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예산안과 연결을 해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개문 발차에 대해서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여야가 합심해서 일단 국조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던 게 깨진 부분도 있고 또 국정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그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 그 사표를 반려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뭐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와야 할 텐데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선은 지금 그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와 더불어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 또 그 이외의 정치적인 책임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자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발 방지책으로서 적어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서 그게 국정조사 기간의 종료와 함께 결과물로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의 소임은 다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노조의 회계 감사 강화와 함께 자료 의무 제출 또 공개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정부가 이제 거대 노조의 회계 운영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결국 이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자, 이거 국회 통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의석의 구성 면에서는 쉽지 않겠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그 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만 다만 지금 사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에 떨리는 분들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 노조비 각 지회에서 어마어마한 거액들이 올라갔는데 이건 정말 깜깜이 그 돈이거든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증빙 자료가 제대로 첨부가 돼 있는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례로 얼마 전에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도 다뤄졌습니다만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전혀 견제받지 않았던 또 특히 거액의 노조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구태를 계속 반복하도록 방조하는 꼴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연히 뭐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려고 하느냐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노조의 글쎄요, 반발. 근데 그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이 됐다면 반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노조비에 있어서 그 사용이 전혀 투명하지 않고 엉뚱하게 됐을 뭐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 제대로 된 회계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그게 감사인을 노조에서 지정을 하니까요. 예. 그게 예.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원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예.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 들여다보지 말라. 이거는 글쎄요, 그 매달 조합비를 꼬박꼬박 내는 수십만 명의 조합원들이 거기에 그 말에 동의를 하실까요? 예. 저는 예.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습니다. 이 조합비에다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도 노조 운영에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예산 지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결국 사실은 뭐 방기하고 있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워낙 그 양대 노총이 거대하고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묵시적으로 그냥 묵인해 왔다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은 정말 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노조법에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었던데 지금까지 적용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리고 그 양대 노총에서 사용하는 돈을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 그리고 지회에서 올라온 돈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만 해도 그전에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서울시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이 됐거든요. 네. 적어도 예산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이 투명하게 쓰여졌는지는 당연히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용처도 보고가 돼야죠. 국민의 네. 혈세인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들여다보지 마라, 터치하지 말라.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내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대통령들은 항상 새해 들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왜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도어 스태핑을 폐지를 하면서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소통의 접점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어 스태핑은 중단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국민과의 대화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소통이 마련되고 있지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신년 기자회견이 만약에 정말 취소가 된다면 그리고 네. 업무 보고 형태로 대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일 이루어졌던 도어 스태핑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네. 적어도 신년 기자회견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정도의 기자회견은 계속 대통령께서 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외에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기자회견 아무래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모 보도 매체에서 그 리허설 부분을 네. 국정과제 점검 회의 부분에 리허설 장면을 편집해 갖고 내보낸 일도 있었습니다만, 네. 글쎄 도를 조금 일부 언론에서 음. 도가 지나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인 MBC 기자의 돌출 행동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돌발 행동, 돌출 행동이 조금 염려되는 측면도 물론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데기 무서워서 장 안 담궈서야 되겠습니까? 예, 예. 자, 지금 뭐 최근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접점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물린 결과여서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 상승의 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현재 지지율 상승 원인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난번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있었고, 또 그게 원칙 대응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화물연대가 별로 얻는 거 없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운송 예. 거부 형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잘했다는 평가가 보다 많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소위 문케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발언 등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내지는 예, 예. 앞으로 일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정에 대한 비전과 또 실행력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회의 예산안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지금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이 그 하나인데요. 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설치는 그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1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계속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죠. 그리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근데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과 관련된 예산과 인사를 다루고 있는 검찰국이 있고, 그건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인사, 물론 주로 인사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다루는 그 경찰국, 지원부서로서의 경찰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라면 검찰국도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죠.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 부분은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 예산안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행령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 문제 등 각종 그 감세 부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감세가 추진될 때마다 그 주장해왔던 일종의 프레임, 부자 감세, 이거를 또 포기하기도 어려운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올해 안으로는 어쨌든 뭐 예산안은 처리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준 예산 상황도 사실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 안 되면 정말로 준예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깝깝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가 뭐 챙겨왔던 예. 아니면 끼워 넣었던 지역구 예산도 여차하면 다 날아갈 형편이 되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아니면 자신들의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는 놓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죠. 본인들 예.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죠. 뭐 그러면은. 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통계청장이 교체가 되고 그 이후의 통계는 조금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일종의 통계 조작, 뭐 아주 순화해서 얘기하면 일종의 뭐 마사지를 한 겁니다만 조작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그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 계층별 소득의 변화율도 그렇습니다만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말 많았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뭐 다른 그 대형 은행에서 내놓는 통계는 다 연간 40% 내지 50% 상승인데 예. 통계청은 12% 상승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통계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통계하고 너무 틀렸습니다. 그 통계는 저 통계청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였었죠. 그렇죠. 그건 부동산원에서 한 거고 보다 훨씬 높은 수치는 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 부동산 국민은행 자료가 있죠. 통계였습니다만 이게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데에서 보다 자신들의 정책이 잘 먹혀들고 있고 부작용은 적은 것처럼 통계를 좀 만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통계 조작을 뛰어넘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예. 감사원이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지만은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도 감사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현 정부에 대한 감사 실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게 감사원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은 어떤 불법,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달리 적정성의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정책의 집행이 적정했느냐.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수의계약 형태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여부는 당연히 감사원이 봐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이전이 적정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불법이나 범죄는 아니지만 이게 정부 운용의 전반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정했느냐도 한번 감사원에서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전부터 청와대의 지금 좀 비효율적인 대통령의 직무실과 또 위민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재구조화를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보면은 전 정부에 대한 실책과 부정에 대한 그런 감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거는 전 정부는
5년 동안 해왔고 예.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들여다볼 내용이 과거 정부가 했던 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예. 아직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아직 그 결과물이 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기계적으로 숫자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현 정부가 하고 있거나 이미 했던 일도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감사원이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죠. 뭐. 예. 끝으로 이제 당내 상황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100%,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 예. 네.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죠. 룰을 굳이 바꾸지 않았어도 예. 기존의 룰대로 하더라도 대표로 뽑혔을 만한 인물이 이번 전당대회에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기존의 룰대로 하면 뽑히기 어려웠던 사람이 새로운 룰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존 룰대로 해도 뽑혔을 사람이 뽑힌다면 그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국민들도 하여금 왜 전당대회 앞두고 18년 동안 유지해왔던 룰을 바꾸느냐. 오히려 그 질타만 받고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룰대로 하면 뽑힐 수 없던 인물이 새로운 룰에 의해서 당대표로 뽑히게 된다면 예. 그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얻을 건 하나도 없고 예, 오히려 뭐랄까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소중한 가치가 공정과 예. 상식이라면 글쎄 그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가장 앞세우는 원칙을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허무는 꼴밖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돼서 매우 안타깝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뒷말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